자, 7월 10일 오프닝 벨 라이브 9시 시작합니다.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자, 오늘 김영우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9시 넘어가고 있어서 두 분의 개장 전략 들어본다면 박창호 부장님. 네, 오늘 일단 한 대 맞고 시작은 할 건데 네. 미국장에서의 흐름이 M7이 주도로 빠지긴 했어요. 물론 테슬라는 조금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나머지 부분 좀 억지로 좀 뺐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러셀 쪽으로 많이 수급이 옮겨갔기 때문에 저는 뭐 다음 주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M7이 다시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물 매도가 얼마나 나온지 지금 매수로 잡혀 있긴 한데 그 변화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현물이 들어오면서 잘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지수 상방 더 세게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조금 반도체 쪽은 조금 쉽지 않을 거고 나머지 태양광이나 뭐 화장품이나 기타 이제 나머지 산업군은 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나라도 수급이 좀 뻗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되죠? 4번 오케이. 됐습니다. 예, 선이 두 개여가지고 헷갈린 것 같아요. 자, 김장현 본부장님 개장 전략. 네, 미국이 데칼코마니였거든요. 데칼코마니. 3.5% 오른 게 있고 3.5% 빠진 게 있습니다. 뭘까요? 3.5% 빠진 거는 필반. 필라델피아 반도체. 네, 필라델피아가 다 빠졌고요. 당연히 네. 미국 빠졌으니까. 반면에 러셀 2000은 3.5% 올랐습니다. 오. 그것이 일단 오늘의 반응이죠. 야, 한국도 그렇게 쫓아갈 것이냐? 그럴 수도 있고 조금 다른 트위스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필반 따라서 빠질 것이냐 혹은 중소형 순환맥 비슷한 중소형주가 빠질 것이냐. 러셀 2000이 그걸 나타내는 거니까요. 예. 일단은 개장 자체는 지금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가장 많이 빠지고 있고요. 코스피 대형주가 0.83% 마이너스, 두산에너빌리티가 4% 마이너스로 가장 많이 빠지고 현대오토에버가 3%, 삼성화재 3%, 하이닉스 2.5%, 한미반도체 2.3%, 삼성전기 2%, 뭐 이런 수준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8% 빠져서 가장 또 많이 빠지는 그런 종목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 하이닉스 삼성전자 2.3%, 1.8% 이렇게 빠지고 LG엔솔도 1% 빠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1.3% 정도 빠지고 있어요. 오늘 그래도 방어해주는 종목은 KB금융, 신한지주, 뭐 이런 종목들, 하나금융지주 1% 오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가 웬일로 1.3% 오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HLB가 3%로 가장 많이 빠지고요. 엔캠이 1%, 리노공업이 2.6% 빠지고 있습니다. 오르는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6%, 펄어비스가 2%, 리가캔바이오가 2%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하창한 본부장님, 네. 어떻게 빠지는 종목, 상승하는 종목, 눈에 띄는 종목이 있다면? 네, 일단 뭐 오늘 두산그룹주의 좀 변수를 봐야겠죠. 아무래도 최대 수혜주는 전 두산 로보틱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에너빌리티는 가만히 있다가 좀 얻어맞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밥캣 자체가 에너빌리티 쪽에서 로보틱스 쪽으로 옮겨가니 로보틱스는 재무구조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팝캣은 옛날부터 핵심 캐시카우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 로봇 쪽은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고 또 지분 쪽에서도 두산은 좀 수혜를 받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플레이 중에서 제일 많이 수혜를 받는 거는 두산 로보틱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시장에서도 좀 그렇게 반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좀 정지됐다 풀렸는데 두산 그룹주 안에서도 좀 이렇게 갈림 현상이 나오고 있어서 뭐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막 엄청 강하게 지속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장 초반에 좀 저는 끊어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들 쪽 다시 연속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일은 좀 금융주 그 증권주랑 보험주가 좀 강했는데 오늘은 또 은행주가 또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금융이 2%대, 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전부 다 1%대 이상 좀 강세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여전히 밸류업 쪽 안에서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 뭐 반도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야간 선물이 0.86%가 빠져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수급 자체가 그쪽으로 시작이 됐고 파생이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HBM 필두로 좀 한번
공격을 받는 게 맞고요. 또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 중에서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쪽이 많이 빠졌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일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압기나 이런 쪽도 조금 갈리죠. 지금 뭐 LS나 뭐 효성중공업 이런 쪽 빠지고 장 초반에 HD 현대 일렉트릭은 그래도 조금 강한 흐름들이 보였다라는 거.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로봇주 일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조금 갈립니다. 뭐 유한양의 오스코텍, 리가켄 바이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좋고 아무래도 이제 비만 쪽에서 간밤에 이제 화이자가 또 개발하는 이슈가 있었어요. 먹는 네. 걸로. 근데 이제 일라일리나 노보노 같은 경우는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로 거기서도 희비 교차가 좀 일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비만 쪽은 노이즈가 계속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터 쪽에서 오늘 JYP 조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CDMO 쪽 오늘 좀 조정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강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산업군들 안에서도 희비 교차가 좀 있고 그다음에 뭐 좀 센 쪽에서도 이렇게 희비 교차 있고 네.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역시 지배구조 이슈로 두산 로보틱스가 11% 오르고 있고 카카오페이가 4.6%, 삼성증권에서 리포트 나왔네요. 카카오 새 성장 전략 내놓고 사법 리스크 해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카카오페이가 오늘 5% 가까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 어떻게 눈에 띄는 종목 있을까요? 반도체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요. 네. 리포트가 나온 것도 많지는 않아요. 예. 리포트 나온 것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두산 그 공신한 게 가장 컸던 것 같고 네. 레인보드 영향 미치고 두산 밥켓은 당연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영향 미치고 다 영향 미치는 거잖아요. 네. 예상을 못했으면 다 뭐 나이스 서프라이즈 한 데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영향이 긍정적이진 않은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은 그 금리 인하가 거의 2번 정도는 가능성 꽤 높게 보고 왔는데 확정이 된 거잖아요. 거의 확정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끝까지 가보자 싶어서 했는데 CPI가 나오니까 순환매로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반도체나 이런 쪽에 AI 쪽에 프라피트 기능하고 네네네. 이게 단기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는 사실은 그 데이터가 고용 데이터가 그 무너지는 게 나오면은 네. 무너지는 걸로 나오면은 다시 라지 캡으로 올 거예요. 음. 근데 고용 데이터가 탄탄하다기보다도 그냥 애매하게 조금씩 내려가면은 네. 순환매가 좀 더 이어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개별 장세로. 그러면은 이제 바이오나 우리는 2차 전지 뭐 저기 그 뭐지? 그 테슬라 때문에 좀 약간 괴리가 벌어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서 확실치 않은데 오늘 네. 테슬라 때문에 좋지 않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테슬라 과매수된 것도 있고. 근데 그 침착해지고 나서 다시 바이오하고 2차 전지하고 그다음에 신재생의 그 저기 금리 때문에 못 간 종목이 얼마나 받쳐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대형주의 약간의 그 눌림목을 만회하면은 다시 힘을 나서 언제든지 2,900 갈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어저께 삼성전자가 그 저기 파업하는 것이 많이 줄었다면서요? 보셨어요? 기사? 그래요? 응, 못 기사가 봤습니다. 그거 이제 못 오후에 봤어요. 나왔는데 200명 정도 줄었대요. 오. 기사가 어제 4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하고 다시 라지 캡의 실적과 그렇죠? 고용이 내려가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가 둔화되는 것으로 모양새가 가면은 다시 대형주로 다시 백할 거예요. 실적 나오면서.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젠 그렇지 않게 되면은 좀 이렇게 중소형 순환매가 좀 더 지속될 소지가 있다. 언제까지? 아마 7월 말까지나 지속될 수도 있죠. 그러다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오고 엔비디아 나오고 하면서 다시 그래도 대형주네. 이렇게 하면서 오는 그 타이밍적으로 바로 안 올 수도 있어요. 바로 안 올 수도 있는 것이 조금 우리 갈 때 많이 가고 한 네. 2,900 한 40 가놓고 삼성전자 가고 그래도 그 맞으면 조금 덜한데 미국은 쑥 가다가 맞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못 가고 맞는 거니까 조금 기분은 찝찝하지. 그래서 하여튼 순환매가 빨리 끝날 것인지 아니면 골고루 확산될 것인지 라지캡으로 올 것인지는 고용 지표가 얼마나 둔화되는 속도가 빠르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고용을 잘 지켜봐야 된다. 여기에 따라서 네. 시장의 색깔이 좀 결정될 것이다. 뭐 다시 돌아오느냐. 그 알겠습니다. 파도님께서 네이버 다 안 간다 그랬는데 주가는 진짜 모른다 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네이버가 오늘 1% 오르면서 지금 5거래일째 6거래일째 15만 원대 바닥에서 17만 8,500원까지 또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소프트뱅크 얘기가 나올 때 나라가 버린 네이버 요 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한 3만 원 정도 더 남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장본 부장님. 네. 시장이 요 정도 솔직히 요즘에는 시작하는 지수가 종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2867 요 정도에서 멈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선물에서 매도가 안 빠지고 있어가지고 네. 이거 오히려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4,142억 원 매수. 그래서 오늘은 지금 장중 수급에 그거는 안 잡혀요.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안 잡히고 삼성전자 우선주만 6,800억 사고 있고 680억 사고 있고 KB금융이 지금 490억 정도 사고 있긴 한데 일단은 상위 종목군들 보면은 한미반도체, 기아, KB금융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선물의 매수 정도가 유지가 된다면 추가 하락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뭐 떨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평균치를 좀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장 시작할 때는 야간 선물과 이 전거래일의 코스피 이 현물 간의 괴리가 좀 많이 좁혀져서 그 갭을 다시 이 평균치 2를 넘겨놨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더 빠지려면 선물과 현물이 동시에 빠지면서 이제 수급이 같이 끌려 내려가는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외국인이 전거래일만큼 이상 팔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거래 꽤 많이 들어왔거든요. 6천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뭐 엄청나게 패대기 치는 그런 수급의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2,850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괜찮을 것 같고 사실 빼려고 했으면 선물에서 같이 패드기 쳤으면 이미 지금 마이너스 1% 이상 가거든요. 근데 이제 장 초반에 2천억 이상 사주고 지금 4,300억까지 조금은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약간 좀 낙폭을 조금은 줄여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현물보다는 선물의 수급 기조를 조금만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나름대로 좀 시장의 방향성을 체크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정일 본부장님 말씀하신 삼성전자 노조 파업 참여자가 사흘 만에 6,500명에서 350명으로 줄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두 분 결국 오늘은 왜 빠지는 겁니까?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장에서 아까 이제 저랑 본부장님 둘 다 말씀드렸던 게 이제 필라델피아 나스닥 M7이 주력적으로 빠졌고 네. 나머지 산업군 섹터맵 보시면은 그 M7과 일부 반도체 종목만 다 시퍼렇게 피바다고 네.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다 니은자로 다 되게 초록초록했어요. 네. 초록초록했죠. 네, 초록초록. 네, 개수로 보면 초록초록하고요. 코스피도 그래요. 상승 마찬가지야. 종목이 더 많아요. 아니 S&P 500이잖아요. 398개가 상승했어요. 오, 그래서요. 네, 나머지 종목들 올랐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러셀 쪽이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가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는 게 확실시 됐기 때문에 네, 93%. 네, 약간 쇼커버 그 밑바닥에서 쇼커버가 좀 같이 일어나면서 빈스터리. 네, 빈지털이가 들어간 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위에 있는 걸 팔아야 이제 유동성이 좀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우리나라도 반도체 쭉쭉 가다가 반도체 좀 쉴 때 나머지 부분들 막 수급 붙으면서 막 쫙 한번 다른 쪽 올라간 것처럼 비슷하게 그런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테슬라야 이 2달 뭐 연기됐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얘기가 있었지만 그거 사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이 아니니까 좀 네. 체크는 해야 되고 일단 기술적인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게 과연 정말 테슬라에서 이렇게 막 고점 대비 11% 12%나 뺄 만한 뉴스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중국 시장에서는 이거 로보택시 라이센스 받은 쪽은 되게 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분명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행간의 의미 잘 잡아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애플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상향 또 나왔는데 또 빠졌잖아요. 2%.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M7에서 뭔가 이 펀더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만한 종목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지고 러셀 쪽으로 넘어간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장이 붕괴된다라는 관점보다는 이제 대형주에서 약간 정도 이제 쇼커버라든지 그런 이제 키높이를 약간은 맞추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부 있는가 보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뭐 어떤 동의? 지금 왜 빠지는 거에 대한 이야기. 왜 빠진 건 맞는데 저는 테슬라는 제가 퍼셉션이 생긴 것 같아요. 항상 연기하더라. 항상 연기하더라. 항상 Always. 연기하더라. 그래서 아까 의구인들. 디자인 어쩌고 했다 그러는데 네. 그것도 저는 이제 반신반의하는 거.
그게 핵심 이슈였으면은 네. 사실은 대충 일단 8월 8일 날 소개하고 보완해서 다시 할 수도 있거든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그러니까 디자인은 어떤 크리티컬한 게 한 3개월 정도, 2개월 정도 아직 확실치 않지만은 미뤄지는 그 이유가 되는지는 8월 8일 날 가봐야지 아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도 심리적으로 많이 오른 거에 대한 핑계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 금리 인하 이거하고 스프레드 중소형으로 스프레드 되는 거하고 타이밍이 맞춰지면은 주가가 좀 과매수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려와서 다시 올라오는데 7월 23일 날 실적 발표되면서 그런 거 얘기할 때까지는 네. 한 열흘 남았잖아요. 그때까지는 빨리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오늘 같은 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형주랑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얘네들 빠질 때 조금씩 담아야 되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되는 건지 네. 좀 혼란스러운데? 혼란스럽죠? 그럴 수 저는 있죠. 반도체 그 외국인 수급 집중되는 산업군에서 오늘 조정이 좀 세게 나온 게 반도체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만약에 관심 있게 보시고 있었는데 내가 아직도 못 담았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이렇게 좀 눌림 나올 때 삼성전자 85,000원 지키는 게 좀 중요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지금이 이제 단기적으로 오늘까지 좀 봐야 되겠죠. 오늘 미국장까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지만 순환매 관점을 본다면 오늘까지도 좀 실수는 있으니까 오늘 정도에서 한번 흐르는 거 지켜보고 이제 월요일부터 들어가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 외국인 수급 집중 산업군들의 성장성이 꺾인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금융, 조선, 방산 다 지금 산업적인 성장 나오고 있고 변압기까지 포함해서 다 수출 데이터 좋아지고 있고 뭔가 이런 기대감들이 있고 아니면 수주 잔고를 이미 많이 받아놓은 상황이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게 다 장부가로 반영이 될 건데 그러면 그런 기조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나오지 않고 그냥 꺾일 것이냐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거기서 아니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저는 적어도 올해는 이쪽이 계속적으로 치고 나갈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인이 조 단위 이상의 수급을 담은 산업군을 한 방에 정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이들도 엑시트하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리 자금력으로 한다지만 그냥 이유 없이 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룸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저는 오히려 다른 기타 종목군들은 아예 그냥 안 보시고 저는 대형주 단에서의 수급 기조를 좀 보시고 또 눌림 현상이 나왔을 때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타율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시장 어차피 얘네가 올라가야 지수가 다시 오르잖아요. 오케이. 그럼 상승을 보려면 이쪽 계속 큰 물줄기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여전히 유지합니다. 큰 물줄기 대형주 얻어맞는 종목들 위주로 줍줍하자라는 전략이 제일 유효하지 않을까. 조리복님께서 동묘형도 모르는 국장을 내가 어떻게 하냐. 나도 미국 인도로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묘님도 오늘같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오늘 뭐 어떤 행동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것도 네. 아까 다 그 위아래 하루 이틀일지 한 주 두 주일지 정확히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떠한 그 어드바이스도 오늘 하루에 다 실행하는 거는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저는 그 반도체나 그 AI 이쪽에 대한 그 비중을 너무 많이 실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스프레드 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금리 인하는 분명히 이루어졌고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 네. 이제는 금리 인하는 확실한데 경기 침체로 안 가고 가느냐 그거거든요. 경기 침체 기미가 있으면 라지캡이 다시 좋을 것이고 경기 침체가 아니고 스무드하게 내려간다면 금리 인하 트렌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멀티플이 나중에 그 대형주가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올라가서 밸런스를 갖춘데 저는 쓰면 밸런스를 갖출 텐데 다시 그 라지캡 그 반도체로 쏠림이 이전같이 이렇게 세게 다시 붙을 것이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중립적으로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동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률을 한 반 갖고 있다면은 그쪽의 섹터들도 그렇죠? 2차전은 잘 모르겠고 네. 그래서 뭐 금리가 인하되면 자동차도 좀 팔릴 것이고 바이오도 좀 신경을 쓰일 것이고 신재생도 혹시 뭐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면 그쪽이 또 갈 것이고 이런 고루고루 산업재 이거 한번 보실래요? 미국장에 오른 게 이건데요. 그 얘기는 안 했구나. 제일 중요한 거. 네. 요건데 S&P 500가 지금 마이너스 0점 몇이었죠? 0.88. 네. 그러게 마이너스 0.88인데 빠졌지만 개수로는 거의 400개가 올랐다 그러고 나머지 거는
빠진 거잖아요. 네. 개수로. 근데 오른 거 마이너스 0.88 플러스 오른 것이 리얼 에스테이트 미안합니다. 부동산, 그다음에 이거는 기초 소재, 그다음에 기초 원자재, 산업재, 산업재, 헬스케어는 그냥 이거 되겠죠. 그다음에 저기 금융, 그다음 에너지. 네. 이런 쪽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젠 그 오른 게 내일 빠질 수도 있어요. 상관없고 숏 커버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 네. 지켜봐야 되는 건데 이 그 분포된 것이 이게 내일 많이 빠질 수도 내일 뭐 다시 오를 수도 있잖아요. 네. 분포된 요런 거 개수가 5-6개잖아요. 7개 오른 거 이것이 줄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스프레드된 상태에서 그 저기 이게 유지가 되면 0.2%건 0.1%건 이렇게 네. 시장보다 아웃퍼폼하는 이 개수가 는 상태에서 계속 가면은 그러면 이제 빅테크하고 균형을 맞추려는 세력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판가름 나는 거는 8월 초 애플 실적, 그다음 8월 중후반에 엔비디아, 미국에서는 두 개 네. 실적이고 한국에서는 삼성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 이때까지 지켜봐야지 이게 어떻게 분기점을 가질지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이제 바벨 전략처럼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7월 말일, 7월 30일 여기서는 두 날하고 8월 분의 20일 날. 말에서는 약간 뉘앙스 차이 있죠. 조금 뉘앙스 차이가 네, 있네요. 있네요. 네. 보노님은 그래도 어쨌든 빠지건 말건 대형주 위주고 기존에 올랐던 애들 위주로 가야 된다. 오히려 떨어지면 줍줍. 동명호님은 이제 저런 애들의 이제 뭐 매기가 충분히 이렇게 퍼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퍼져 나가는데 이게 얼마나 지속되는지 이 개수가 갑자기 뭐 2-3개로 줄면은 쇼커버 끝나고 바로 끝날 수도 있어요. 다음 주 정도에 예를 들어서. 근데 안 그렇고 한 2-3주 간다. 그러면 이게 파괴력 있지 않더라도 그러면 밸런스를 갖추려는 세력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랬다가 삼성하이닉스 애플 실적 나올 때 7월 말에 확인하고 역시 금리나 2-3번은 무리고 천천히 가보자. 그러면 대형주 좀 너무 많이 뺐네. 들어오겠죠. 그 분기점이 지금부터 7월 10일이니까 한 보름 정도 사이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 보면 얘네 왜 오르지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일 뭐 올라요 하면은 전혀 리스트에 나오지 않을 애들이 오늘 좀 오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두산 로보틱스, 한농, 그냥 뭐 지배구조 때문에 그렇죠. 이슈가 있는 특별한 거니까. 이슈고. 한농화성, 한농화서 JYP, 카카오페이, 전고체 뭐 있었는데 이슈? GS 건설, 어떤 거? 전고체. 전고체 미국장에 뭐 있었어. 네, 있었어요. 뭐가 지금 있었어. 까먹었는데. 어디 회사 둘이서 뭐 어떻게 하고 그랬던 거 전고체가 그래서 오늘 미국장에서 한번 봤으면은 맞아요. 오늘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GS 건설, 카카오페이, JYP, 뭐 두산 로보틱스, 한농화성. 근데 이제 JYP하고 오를 거야? 네이버는 굳이 얘기하면은 많이 빠졌잖아. 그러니까 키 맞추기 하는데 금리가 좀 풀어주면은 그쪽이 많이 빠진 거를 좀 건드리고 싶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이 빠진 거 원래 건드리는 거예요. JYP를 건드리고 싶으세요? 내가 건드린다는 게 아니고 아무도 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건드리고 거지. 싶어요, JYP. 네이버는 왜 건드려? 그럼 제 말이 그 내 말이 말이에요. 그지. 제 금리 말이 그 내려가면은 그럼 주가 많이 빠졌다 이거야. 금리 좀 건드려서 좀 키 맞추기 하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네이버, JYP, 카카오페이 건드리고 싶으세요? 툭툭. 아니 근처도 가기 싫을 것 같은데. 네이버가 내려간 게 네. 미국의 그 인터넷주 뭐 구글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이 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네이버는 어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어요. 맞아. 네이버? 리포트가 좋은 게 네. 나오고.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면 네이버가 오릅니까? 바닥에서 나오면 그건 좋지. 아니지만 바닥에서 나오면. 어떤 얘기가 많이 있냐면 일단은 지금 정도 위치면 밸류적으로 싸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꽤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증권가에서 나오시는 패널 분들도 지금 가격대면 이게 계속적으로 막 크게 높게 올라간다는 아니지만 네. 그런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바닥권에서 당연히 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분명 들어가서 수익을 볼 수 있고 카카오스도 볼 수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또 욕심을 좀 부리면은 또 팔목이 잡힐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저는 주도주에서 좀 플레이를 하자 이 마인드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러셀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러셀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기술주에서 그럼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들이 거론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보면은 네이버 카카오가 주도주가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된다면. 왜냐면 대표적인 성장주니까.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연속적으로 나오는지는 이제 결과적으로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 너무 뭐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오히려 이제 바이오 쪽에서 모멘텀 플레이를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 바이오도 대표적인 금리 인하했을 때 또 붐이 나오는 쪽이니까. 저희는 리츠고 뭐 이렇게 2차 전지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전기차 딱 막 등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뛰어노는 건 저도 헬스케어나 바이오 쪽이 먼저 네. 오늘 반응하고 그것이 한두 주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알겠습니다.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스트레이키즈 새 앨범 매시업 비디오 공개 신명반 탄생 예감. 이야. 그리고 스키즈가 굉장히 잘 나가는 보이그룹입니다. 그럼 알죠. 그 뭐가 당연히 아는 거. 그리고- 스키즈를 대한민국 사람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JYP에 스키즈가 있다. BTS랑 쌍벽인데. 에이, 난 제2의 BTS 거론 세븐. 그거는 진짜 기분 나빠. 스키즈 팬들한테는 완전 신뢰지. 제2의 BTS? 이러면 나 기분 나쁘지. 어이 BTS. 에이, 그러면 안 돼. 어제 스트레이키즈를 한잔 했어요? 예? 스트레이키즈 한잔 했어요? 왜 그쪽을 밀어? JYP가 이것 때문에 오르는 거니까. 맞아. 새로운 명반이 탄생한다. 네네. 이유를 갖다 붙이려니까 바닥에서는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때는 네. 그런 것도 안 받아들이는 거고 네. 주가가 오를 때는 없던 이유도 갖다 붙이는 건데 그런 이유가 있으면은 정당성이 있다고 사람들이 느끼면은 사는 거죠 뭐. 많이 빠졌잖아요. 5만 원에 5만 6천 원. 알겠습니다. 아니 뭐 잘못했어. 아니 방어해 주려고 하는 건데 방어해 주려고. 좋다고 했잖아. 네이버는 제가 주주니까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네, 그치.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다는 거. 네. GS 건설은요? 그거 GS 건설 그거 이전에 한번 좋은 얘기 합시다. 수주 있지 않았어요? 수주? GS 건설? 건설이 좀 오르나요? 그러면? 예. 근데 건설은 저는 올라도 조금 더 그러니까 뭐 HDC 현대산업개발 4%, GS 건설 3.8%, DLENC 2.3%. 금리 한샘도 내리니까. 오늘. 금리 내린다니까. 한국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약간 내비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안 내렸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그러면 이제 근데 건설 부동산도 좀 들썩할 수 있겠죠. 건설사는 좀 조심 일단 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건설사 조심해요. 네, 해외 수주가 네. 좀 그래도 나오는 쪽으로 국내 건설로만 이왕이면. 하는 거는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해서 어. 그러니까 뭐 안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폭이 굉장히 짧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국내 건설사에 치중되어 있는 쪽은 좀 더 확인하고 들어가도 되지 꺼려한다는 얘기. 네, 좀 그렇습니다. 뭐 비슷한 의견입니다. 네. 오늘의 다른 쪽에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오를까라는 법한 애들이 오른다고 이야기를 한 게 네. 사실 두산 로보틱스, 한농화성, 카카오페이, GS건설, 네이버, JYP 여기서 이건 진짜 이제 찐반 나왔습니다. 계속 갑시다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잖아. 그 찐반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찐반 생각. 지금 너무 그렇게 지금 시장 이렇게 하지 자체가, 말고 네. 플렉시블하게 일단 반등을 하게끔 돼 있으니 미국 올랐는데 그러면 오늘 반등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하게 되면 탄력이 있는데 아니 테슬라처럼 열하루는 못 가더라도 3, 4일은 더 갈 수도 있죠. 폭은 뭐 알 수가 없지. 그래도 상장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위아래 폭은 나와야죠. 어. 그리고 엔터는 어쨌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아티스트 복귀가 있고 네. 네카오도 근데 뭐 좀 이유를 붙이자고 하자면 다 가능하긴 해요. 왜냐면 네카오도 뭐 네이버는 특히나 더 어쨌든 실적적인 부분이 좀 그래도 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실적이 나쁘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금리 인하 붙이면 이것도 스토리가 되고 뭐 엔터 같은 경우도 이제 아티스트 복귀에다가 뭐 잘 되면 당연히 또 붐 될 거고 오케이. 뭐 또 주가가 낮으니까 뭐 전고체에는 뭐 전기차 캐즘 거기서 또 이벤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네. 두산도 이제 개별적인 이슈 있으니까 또 이렇게 다 끼워 놓으면은 얼추 또 나오긴 해요. 네, 스토리가 나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라임님이 JYP 좀 무시 마세요. 스키즈 검색하고 오세요 하시는데 저 아까 얘기했는데 매시업 그 공개한 거 1번부터 7번 트랙까지 쫙 해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리가캠바이오 얘네들이 오늘 3%에서 5%까지 충분히 좀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거, 코스닥 시장을 조금 이끌고 있다는 거, 코스피가 0.8% 마이너스, 코스닥이 0.3%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자료 이제 봐야 됩니다. 9시 29분 지나가고 있어서 하창호 본부장님 먼저 갈까요? 저 먼저 하나요? 김정현 본부장님 먼저 하실래요? 먼저 왔어요. 괜찮습니다. 네. 신문 가죠. 네. 뭐 리포트 일단은 CPI CPI 요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그냥 조금만 올려주세요.
그냥 오케이. 떨어진 게 중심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 근원이랑 그냥 CPI 모두 다 0.1씩 빠졌잖아요. 그 주요 그 산업군들을 보시면 에너지가 거의 하방을 주도했거든요. 하락을 주도를 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택, 쉘터 부분에서 드디어 조금 꺾였어요. 전월 대비 0.2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주거가 여기서 더 떨어지면 확신은 더 가세와 거대화되지 않을까?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거비가 떨어진 건 아니고 상승률이 더 상승률이 그러니까 좀 0.2% 0.2, 예. 상승 0.2% 그러니까 원래 0.4, 0.5, 그래, 0.6 이랬거든요. 내려왔죠. 네. 근데 상승률이. 주거 지표들을 좀 뜯어 보시면 사실 떨어질 이유는 별로 없었는데 빠졌거든요. 그래서 주거 쪽에서의 변화를 조금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유가나 에너지 부분이 지금 내려왔다가 다시 올랐기 때문에 요 하락 부분에서 좀 고착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쉘터가 빠져버리면 그게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면 에너지 가격이 지금 올랐다가 다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소폭 올라가더라도 주거가 빠지게 되면은 그 상승분이 일부 좀 상쇄가 될 거고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다시 떨어지면 그거 반영되면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었던 거는 요 이제 그 주거 쪽의 데이터가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이런 물가 지표에서는 좀 긍정적인 내용이다라는 거. 네, 근데 중요합니다. 저것도 궁금한 게 네. 사실 우리나라도 부동산 PF가 굉장히 중요하고 중국, 한국이 부동산 익스포저가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은 나라 중 하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가 부동산 못 무너지게 막고 있는 것처럼 네. 미국도 쉘터가 지금 물가가 안 떨어졌던 거는 고용이 강해서. 근데 쉘터가 떨어진다는 것이 결국은 미국 경제랑 고용이 살짝 흔들린다는 건데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좋게 볼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물론 물가에 그냥 딱 결과값으로 봤을 때는 쉘터가 떨어진다? 그렇게 괴롭혔던? 그쵸. 오 좋아요. 좋은 거죠. 떨어지는 거 환영하는 거죠. 좋은데 그 근본에는 뭐가 있을까? 만약에 이게 물가가 떨어지면서 경제도 같이 깨져버린다고 하면은 또 다른 스토리가 펼쳐질 수 있어서 맞아요. 무조건적으로 좋을까? 내용을 뜯어보면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이 나왔던 게 주간 실업 청구 건수인데 신규 실업 주간 청구 건수가 또 이제 줄었어요. 그러니까 실업자 수가 또 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긍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연속이나 이런 쪽도 좀 고용이 그렇게 막 더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는 안 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고용은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물가 지표를 괴롭혔던 게 좀 떨어지면은 요거는 좀 긍정론으로 봐도 되겠다. 그게 같이 맞물리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다는 점. 일단은 박수 치자. 일단은 네 오케이. 좋게 봐도 괜찮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네이버 얘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 월가에서 AI 쪽에서는 네이버랑 삼성전자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배당에서는 KTNG라는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봤어. 네, 요건데, 그러니까 AI 결국에 네이버가 들어갔다라는 거. 조금만 올려주세요. 조금 더. 그러니까 좀 오케이. 작아서 커져야 되는데. 월가가 픽한 저평가 국내주 AI는 네이버 배당은 KTNG. 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이거를 각각의 종목에서 뭔가 턴이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랑 네이버를 같이 엮었잖아요. 그리고 키워드가 AI잖아요. 꼭 이거 반도체죠. 그 다음에 KTNG도 배당이죠. 그렇죠. 대표적인 배당주죠. 그럼 배당이면 뭐예요? 밸류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종목이 세분화 됐을 뿐이지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산업은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반도체랑 밸류업이다. 맞네. 네, 그렇게 이 기사를 해석을 해보시면 단순히 그냥 종목만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얘네가 여기 안에서도 좀 그럴듯한 애들을 또 찾고 있구나. 네. 그럼 그쪽으로 수급이 가는 걸 보면 스토리가 또 만들어질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문에서 이런 것들도 한번 얻어보시면 저는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AI는 왜 네이버를 찍었을까? 배당은 왜 KTNG일까? 여기를 떠나서 그렇죠. 결국은 AI면 반도체, 그렇죠. 배당은 밸류업. 그렇죠. 이쪽으로 생각해서 좀 넓은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네. 오케이. 큰 물줄기가 그런 거죠. 네. 그 다음에 요건데 이게 오늘 두산 엘리베이터가 또 빠지니까 두빌 원전 체코 관련돼서 이제 두 대통령이 만나서 얘기를 했죠. 했잖아. 해서 약간 좀 기대감이 생성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두산 관련된 이슈가 또 좀 초를 친 것도 있고, 일단 미국장에서 태양광은 또 슈팅이 나왔는데
뉴스케일 파워 같은 이런 또 원전 쪽으로 또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걸로 기대감은 조금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같이 뭐 협력을 좀 해보자 어떻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네. 지금 뭐 일부 외신에서는 우리나라 쪽으로 조금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이 좀 안 된다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선택을 좀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선택을 어떻게 잘해요? 선택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 되죠.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 좀 해줘요. 이때까지 원전은 조금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이게 이 이슈가 요번에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이건 세로뉴스로 될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리스크 헤지를 먼저 해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 이슈로 만약 주가가 내려오면 다시 사가지고 거기서 다시 추가적인 이런 원전에 대한 전력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걸 했습니다. 원전 세일즈 30조 원 체코 수주 과거를 봤을 때 뭐 아무리 만나서 네. 이렇게 세일즈를 하더라도 조금 안 좋았던 경험이 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오 인코그니토 형님께서 이번엔 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돼. 다음 뉴스. 그래야 되죠. 확률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낫다. 조심하자. 신중하자. 신중하죠. 왜냐면 수익을 못 보는 것도 문제지만 한 번 이거 원전 만약에 안 돼서 박살나면 이거 좀 세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서 대응을 잘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배팅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됐을 때 막 10% 20% 빠져서 만약에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걸 잘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진짜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20%만 빠져도 30% 올라의 본전이에요, 거의. 그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요건 앞에서 이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국채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팔립니다. 국채. 네, 30년물은 조금 수익률 자체는 그렇게까지 큰 변동은 없었는데 전거래 10년물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컸고 그 이전번에서 장기물은 굉장히 잘 팔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4주짜리랑 8주짜리도 좀 잘 팔렸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채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여기 돈이 쏠리고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국채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뭐 TLT라든지 TMF 같은 종목군들도 좀 급등이 나왔다라는 것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결국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더 올라간다는 건데 또 시장은 미국 시장은 나스닥은 2% 빠지고 우리 시장도 조금 빠지고 이래서 이게 뭔가 나스닥이 빅텍만 빠졌다고. 네, 그러니까. 빅텍 7 빠지고 앞쪽에 있는 게 많이 빠지고 그동안 많이 고른 게 많이 빠지고 금리 피해주라고 봤던 것들이 올라가고 네. 아까 신재생 태양광도 올라가고 은행도 올라가고 리츠도 올라가고 오케이. 그런 쪽이니까 우리도 영향이 우리도 바이오 올라가고 그렇죠. 네. 우리도 거기도 바이오는 올라갔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이버 예. 올라가고. 그런 끝났나요? 아니면 하나 더 있을까요? 요거는 들고 왔었는데 이거 밥캣 뉴스라서 이건 뭐 우리 얘기한 거라서 두산 로보틱스 밥캣을 품는다. 스마트 머신 미래 사업 탄력. 네. 싫어하면 두산 마켓 주식 매수 청구권 해야지. 네. 싫어하면은 예.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음주 방송 제가 술 먹었으면 먹었다고 합니다.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하는 거는 제가 매우 억울하죠. 오늘은 안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맛있지 제가 않았습니다. 선물 있어요? 예. 보통 이런 얘기하면 선물 이런 얘기 뭐 얘기하던데. 나올 것 같은데. 선물은 뭐야? 이 선물밖에 몰라요. 그 음주 측정기 하나 갖다 주고 네. 불고 보여드리고 방송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제가 하지. 근데 오후에 와도 똑같은 톤인데 오전이라서 오해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음주 측정기 하나 준비해 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억울하니까. 왜 심적으로 그런 사람을 거지. 이렇게 인민재판 이건 억울하죠. 예. 먹었으면 먹었다고 하잖아요 내가. 화장실 가면 간다고 합니다. 그쵸. 솔직한 사람이에요. 근데 안 먹었는데 먹었다 그러니까. 자 코스피가 좀 더 하락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1.1% 하락 2859. 그래도 2800 중반은 좀 지켜주고는 있는데 하락폭이 조금 더 넓어지고 있다는 거는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특히나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많이 좀 깨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3% 넘게 3.3% 이렇게 깨지고 있고 하이닉스가 4.3%, LG엔솔이 1%, 삼성전자 우도 3% 이렇게 깨지고 있고 현대차도 1%, 삼성물산도 1.3% 이렇게 깨지고 있어가지고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뭐 기대감 이런 거 앱국 프로, BM, 에코프로, 알테오젠 이런 거는 살짝 오르고 있고 셀트리온제약, 엔캠도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하락폭의 그 강도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김장현 본부장님 네. 자료 한번 볼까요? 자료 준비 안 했어요. 자료 준비 안 하셨나요? 너무나 심플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확 밀어들 때는 심플해요. 개별 종목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종목 뉴스는 두산 이런 거는 개별 종목 뉴스고 그렇죠. 리포트 나온 거 뭐 LG 스프레이 뭐 리포터 이제 나오대 막 좋다고 몇 군데서 KBS 하더니 그렇게 하고 나오는 거 말고는 없죠 사실은. 특별히 리포트도 없고 제가 어저께 경우는 베트남하고 인도 주식 시장에 대한 리포트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어느 증권사에서 그건 뭐 그런 관심이 없으시니까 나중에 필요하신 분 알려주세요. 그 리포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우리 그 댓글에 보니까 뷰너 어쩌고 그랬는데 그 리포트에 보니까 뷰너 말고 이렇게 리포트가 나온 게 있더라고 미래에셋에서 7월 3일 날 이게 제목이 잘 보이세요? 네. 네. 오늘 주가 어떻게 디지털 헬스 백과사전 3 의료 AI의 미래. 와, 의료 AI 요즘에 박살났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금리 인하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변화하는데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네. 리포트를 좀 길게 썼어요. 네. 여기 뷰너도 있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 읽지 못하고 뷰너, 루닛, JK. 뷰너 편만 읽었거든요. 뷰너는 어떤 건지 확실히 알았어요. 이거 리포트는 좀 보려고 그러는데 관심의 영역이 지금 금리 인하가 한 2번, 3번 지금 2.3회예요. 네. 2회가 아니고 2.3회까지 들었어요. 3회 가능성도 12월, 1월 사이에 좀 늘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태로 되면은 이게 스프레드 돼요. 스프레드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그래서 아침에 제 노트는 이렇게 했는데 그 읽어드릴게요. 코스피 2,900 안착 여부는 낙관은 아직 IT 주도주 차익 압력 vs 기타 실적주 그러니까 IT보다는 덜 흥분했던 주식도 있잖아요. 기타 실적주라면 조선 자동차 화장품 등이 상쇄할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IT 주도 일단 차익 압력은 확실한데 단기적으로 네. vs 기타 실적주 그래도 시가총액이 되니까 조선 자동차 화장품 등이 상쇄할까 퀘스천. 일단 개별주 약진 금리 인하 수혜주 산업재 바이오 등 그거는 코스닥은 별도일 수도 있다. 금리 인하 두 번은 기정사실로 반영돼 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아주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금리 인하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까 말한 거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골고루 많은 섹터 쪽으로 상승이 퍼질지를 지켜봐야 된다. 방향은 중소형주 플러스 금리 피해주. 근데 그 폭과 압력은 기존 주도주 반도체 압력을 넘어서느냐가 중요한데 단기적으로는 만만치 않아서 일단 그렇게 되면 현금 비중이 확대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한 줄 평으로 해주신다면 뭐예요? 데칼코마니 아까 얘기했지 처음 시작할 때 반도체 vs 러셀 2000 한국에도 그대로 투영되는가 아닌가 그거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기적으로 투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단기적으로 투영이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실적 나올 때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나왔고 하이닉스 실적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하이닉스 실적 나오고 할 때 7월 25일이거든요. 그때 나이스 서프라이즈 나오면 다시 한번 기운을 차릴 것 같아요. 그래도 실적 이 정도 나오는데 말이 돼?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내려가도 오늘 많이 빠지지만 내려가서 20만 원 깨진다. 예를 들어서 네. 그렇게 깨지기에는 넘버가 너무 파워풀하면 그렇게까지 안 가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하이닉스도 나오기 전에 메가톤급으로 나올 실적이 뭐 있나요? 우리 없잖아요. 2차 전지 나와도 실적은 소소할 거니까. 그렇죠. 그럼 뭐 있죠? 조선주 실적 잘 나온다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잘 나오면 오케이인 건데 혹시라도 약간 삐끗하면 또 빌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나마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는 건 뭐가 있죠? 화장품, 미용, 뭐 또 자동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그 기술적 압력을 상쇄하면서 실적 분모로 다시 가느냐, 7월 후반까지 가느냐는 건데 그 단기적인 거. 지금 7월 중순은 휴가 갈 때 이때 그 임팩트는 뭐 폭이 오늘 내심적으로는 1% 안으로 끝나길 바라고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 1% 아닐지 어떨지 잘 모르니까 이제 과하게 빠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여파가 조금 더 지속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케이. 미국장의 그 색깔과 흐름을 비슷하게 좀 따라가는지에 대하여 근데 모르겠습니다. 좀 헷갈리는 거는 미국이야. 어차피 뭐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막 시총 몇천 조씩 하는 애들이니까 많이 러셀 올랐으니까? 2000으로 나누는 게 또 의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커봤자 삼성전자가 시총 500조인데 이거를 러셀 2000처럼 약간 중소형주와 소형주의 매기가 쏠린다라고 보는 게 그만큼 뭐 자금이 풍부한 거. 결국 그쪽도 누가 사줘야 오르는 건데 외국인들이 미국이 러셀 2000 오르니까 한국도 소형주 사야지? 이러지는 않아요. 외국인이 러셀 2000 하듯이 한국도 스몰 캡으로 싹 간다. 외국인이 그런 개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외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관도 있고 기관도 있고 개인들도 있고 그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이게 또 고차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어닝 파워가 조선하고 자동차하고 하이닉스가 엄청 세게 만약에 다다음 주부터 나오면은 네. 다시 돌리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바벨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하나로 긋지 말라는 거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오늘 내일 뭐 다음 주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 있지. 근데 1% 이상 안 빠지고 천천히 이렇게 하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렇죠. 세워보자. 그리고 이게 왜 그러지라는 그런 케이스가 나올 때 네. 미리 좀 예상을 해두자라는 개념으로.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꾸 술 마셨다고 술 안 마셨는데 비염 때문에 그럼 뷰노 제가 아침에 잠깐만 좀 뷰노 이래요. 11% 올랐어. 또 뷰노 얘기하고 계세요? 이거 뷰노. 아침에 이거 알겠어요. 갑자기 이 뷰노 리포트가 볼게요. 생각나더라고. 네, 뷰노. 댓글에서 뭐 이거 어떻게 해요? 11%. 팔아요. 갑자기 왜 튀어나오고 있어? 루닛 7.3%. 그러니까 왜? JK 나니까. JK 5%. 오케이. 참 진짜 모르겠습니다. 예, 뷰노랑 루닛이 어쨌든 이런 뭐 오를 거라고 많이 빠졌지. 많이 빠졌죠. 근데 금리 인하 안 되지. 더 할 수도 있대지. 그러니까 그러면 많이 빠지고 그런 거 성장주, 이거 성장주잖아요. PSR로 하잖아요. PSR 열 몇 배 간다고 부르짖던 게 이 주식들이에요. PER 10배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PER 10배인데 네. PSR 열 몇 배 간다고 부르짖은 주식들이 이런 주식들입니다. 빠지기 전에. 그럼 금리가 인하가 2번, 3번 된다고 만약에 생각을 조금 하면은 그 쇼카바가 되든 뭐하든 반응을 할 수 있죠. 네. 그것을 제가 동의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 진짜 술 안 마셨다니까요. 근데 뭐라 했어요? 뷰노 얘기하는 거죠. 진짜 아닌데. 왜 그게 트레이더님이 맨날 마셨다고 오늘 안 마셨다고 유세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억울하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억울하잖아. 억울하다. 오늘은 안 먹었는데. 최근에 또 실현당했어요. 실현당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 30대 여러분 결혼할 나이에 실현 당해봐요. 술 안 먹어요. 내가 한강에서 안 널브러져 있는 게 맞아, 다행이지. 그건 맞아요. 어? 그 일주일에 한 3번은 마셔야 돼. 여기 와서 누워 있어요 그냥. 네? 누워 누워 있어. 있어. 라꼬라꼬 패요. 우리가 대충 할게. 한번 우리 저기 시간 외로 해가지고 저 고민 상담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인생 선배니까 그런 얘기 해주고. 기사하고 리포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실현 얘기하고 있는데 기사랑 리포트가 지금 실은 죽겠다고요. 있잖아요. 지금 주식이 문제입니까? 그거는 빨리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아까 술안 중요한 거야. 마시다 이거 뷰노 얘기하시고. 떠나간 사람 잊어버리고 빨리 새로운 사람 찾으면 돼. 그거는 본부장님 결혼하시고 지금 성공한 인생 살고 계시니까 하는 말씀이시죠? 저는 헤어지고 실현 없었을까? 다 있었지. 아. 새로운 사람 찾는 게 최고야. 하림 노래. 하림 노래 뭔데? 사랑은 또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그래?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맞는 지나간 말.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치. 그 노래는 있지. 예. 빨리 잊어버려요. 빨리 잊어버려야 돼. 너무 티인데. F가 필요한데. 알겠습니다. 뭐 하시려고 그랬죠? 리포트 하나 하고. 리포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실현 지나갑니다. 어차피 고통은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하루 고통스럽고 감정은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자, 리포트 갑니다. 이게 국내 게 아니고 네. 그 회사 C라는 회사에서 나온 이오테크닉스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주워 들었는데 목표치가 높지 않습니다. 네. 근데 뭐 얘네들은 뭐 높지 않으니까 26만 원? 26만 원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 스토리를 다시 한번 살 때다. 네. 그러니까 스토리 얘네들 여러 스토리 있잖아요. 좋은 거 그 스토리를 살 때다 해서 긍정적으로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또 뭐가 있냐면 레이저 얘네가 레이저를 많이 하거든요. 이오테크닉스 레이저 D 본도에 대한 잠재력에 대해서 좀 서술을 했어요. 제가 가끔가다 얘기를 해드린 거 있는데 그런 거. 그 다음에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낸드, D램이 아니고 낸드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 네. 레이저 본도에 대해서 D 본도에 대한 포텐셜 이런 것들을 열고 하면서 다만 저 계속 얘기했는데 실적은 안 좋아요. 이 친구도 그 얘기한 거야. 이분 실적까지 안 좋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 그러니까 좀 중기적으로 본다면 이 스토리를 살 만한 타임이 됐다. Time to buy the stories again. 이런 식으로 한 리포트가 나왔다. 그렇게 했다는 게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시려면은 그런 의견들이 있구나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기사는 뭐 좀 주가도 개떡인데 어떤 종목이었죠?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 목표 주가 낮죠? 26만 원. 그쵸. 뭐 뻔한 것 같은데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더 디테일하게 적었어요. 이 친구가 더 디테일한 거 아니야. 네. 영어로 멋있게 적었기 때문에 그렇죠?
시사가 원래 그런 걸 잘하니까. 그렇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어저께 무슨 삼성전자 그 갤럭시 아니고 무슨 그 행사했잖아요, 우리. 언팩. 언팩. 왜 커멘트 없느냐고 다른 데서도 누가 물어보고 우리 회사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는데 네. 임팩트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임팩트 없다. 있어야 되는데 이게 딴 얘기인데 기사가 어저께 나온 것 중에서 한국 성인 10명 중 7명은 갤럭시, 갤럭시죠, 우리나라는. 20대 64%는 아이폰, 아이폰이죠, 20대는. 64%. 10대 치면은 더 높을걸요? 그러니까 우리 10대는 80%. 명준 앵커님이 얘기한 게 네. 맞다 이겁니다. 네, 그럼요. 명준 앵커 뭐라고 하지 마시라. 명준이 아니라 민준입니다, 본부장. 아 미안, 명민준. 아이, 헷갈리네. 같이 1년 반을. 채팅창에 명준은 이해해도. 야, 왜 명준이나 생각하지? 명준은 MBN의 김명준 앵커라고요. 뉴스파이터. 예전에 대학 동기 중에서 고등학교 대학 동기가 걔가 명준이었어. 아, 갈씨였어. 갈명준? 갈명준. 와, 지금 뭐 하나 모르겠는데. 갈배사이다가. 네, 아직도 기억나죠. 예. 내가 2년 이상 못 만나면 이름을 까먹거든. 갈명준. 근데 걔는 벌써 20여 년이 지났는데 머릿속에 남네. 그 명준이 이름이 좀 와닿았어. 그렇네요. 명민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민하고 준수하고.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자기 개떡 같아갖고 그 할 말이 없어. 내용은 취하신 건 이분 같은데요. 나한테 술 먹었다고. 아니 취했어. 왜냐면 금리 인하 취했다고요? 취한 게 아니고 금리 인하를 네. 하는 건 좋고 다 좋은데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네. 주가가 좀 빨리 간 거야 미국 네. 장에서. 빨리 갔으니까 그걸 프로핏 테이킹을 하고 싶은 욕구가 네. 나온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확실히 되니까 다 봤네? 패 다 봤네? 금리 인하 다 된 거 아니야 두 번 세 번. 그럼 뭐 더 보지? 뭐 다른 거 살라는데 그럼 이거 프로핏 테이킹했네. 똑같은 생각 갖고 똑같이 행동하니까 그렇게 똑같이 움직이는 거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려면은 좋은 게 있었어. 금투세 폐지. 그냥 기업 밸류업 세법 확실히. 삼성전자 파업 노조 없음. 없음. 하이닉스 실적 6조 5천억. 퀄테스트 통과.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안 빠지지.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흡수할 수 있는 체력이 많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나중에는 더 말아 올라서 0.7%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조금 더 빠지는 게 그러한 그 내재적인 체력이 약한 것도 영향을 주는 거라고 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갈명준 오늘 방송에서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이름이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노님이랑 장 한번 보고 네. 갈까요? 역시나 패턴이 요즘은 사실 비슷합니다. 이제 하락과 상승의 폭이 차이가 있는 거지. 10시쯤 돼서 슬슬 빠져가지고 빌빌대다가 2시쯤 돼서 한번 올라가고 그쵸. 이렇게 되는 장의 흐름이 좀 비슷한데 오늘도 코스피가 거의 갈 때 되니까 1.3%로 하락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데 패턴을 봤을 때 만약에 패턴 매매를 한다고 하시면은 이따가 오후장에는 요것보다는 낙폭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또 확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스피가 1.3% 마이너스 2,853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역시나 하락하는 거 제일 많이 하락하는 거는 두산에너빌리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3.6%, 4.3%, 7%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뭐가 두산에너빌리티 멀티? 두빌이 7%, 하이닉스가 4.3, 삼성전자가 3.6 이렇게. 사실 삼성전자 3.6 빠지는 거, 하이닉스 4% 빠지는 거 크게 빠지는 건데 많이 빠지는 거죠. 오늘 상승 종목 수가 411개, 하락 종목 수가 420개 이렇게 비등비등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체감되는 거는 조금 덜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다는 게 미국은 400개가 올라가고 100개가 빠졌잖아요. 네. S&P 500 기준으로 대충.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게 체력이 약한 거예요. 맞아요. 여건이 만만치 않으니까 왜 똑같아요? 우리도 개수는 만만치 않 천몇백 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짜증난다. 미국만큼 가놓고나 빠지면은 그 2,920 갔다가 빠지면 2,890몇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근데 갈 때 못 가니까 그러니까 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지랄이라니. 이거 존칭을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시장 자체를 대오줌처럼 흘러내리는 자태가 시장을 무인화해서 지랄이라니. 시장을 네네. 무형화시켜서 네네. 그렇죠. 원래는 너무 스윗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네. 원래 스위트 하다가도 아니 짜증나면 타 방송에서 저희가 신입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를 뽑았습니다. 그분이 2000년생이에요. 와. 2000년생 아무것도 몰라. 방송도 안 해봤어, 주식도 안 해봤어. 그냥 이 뿅아리 세상에 삐약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제 파트너가 동묘 아저씨가 된 거야. 와 큰일 났다 싶은 거지. 근데 이제 동묘 아저씨가 딱 근데 진짜 큰아버지처럼 너무 섬세하고 스윗하고 스윗가이 진짜 당뇨남
뿔이 흘러 넘쳐. 이건 이렇고 저렇고 다 알려주시는데 와 세상 저렇게 다정한 분이 계신가? 여기서는 이제 개오줌 차트 개지랄. 정말 다면적인 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불쾌했습니다. 그런 게 좋은 거죠. 사람이 다면적인 게 매우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 마지막 5장까지 코멘트를 하나씩 해본다면 보노님. 일단은 당이 딸리니까 이런 거 젤리 먹으시면서 힘내시고. 그래요. 아 이제 네. 좋습니다. 그 재고가 아직 남아있나 보네. 아 이거 이제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없어요 이제. 아 그래서 얼마 안 됐는데. 계속 1시간 내내 쭈물럭거리던 게 젤리입니까? 지금 젤리였어. 손으로 막 이렇게 그런 것 같아. 쭈물럭 하고 있어서 지우개 똥을 뭉치나 그랬는데 그거를 젤리 쭈물럭 대던 걸 저한테 고맙습니다. 아우 짜다. 네, 이거는 뭐 그럼 뭐 네, 젤리 하나 그래서- 드시고 힘내시라. 아 그러니까 오늘 하락은 좀 미국장에서의 변수에 따라서 좀 변수가 나오는 거니까 좀 비슷한 기조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지만 좀 당분 섭취하시면서 일단은 좀 기운 차리시고요. 일단 이 하락이 그렇게까지 막 크게 엄청 오래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실적 발표를 이후로 이렇게 저도 돌려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단기 차익 정도 이런 것들만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버텨내 주신다면 뭐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 또 지나가는 장이고 그래도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국장을 보고 혹은 이슈를 보고 한 5 정도의 임팩트가 있겠다 생각하면 5 정도의 임팩트만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장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그나마 그런 건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진짜 어이없게 얻어맞고 이러면 저희도 사실 방송하기 싫거든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할 말도 없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이니까. 그 정도가 위안이지 사실은. 그러니까요. 김정은 본부장님 장 마감까지 코멘트? 1%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1% 내외로? 근데 제가 생각했던 1%.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왔거든요, 사실은. 그다음에 코스닥은 0.5% 마이너스. 이렇게 저 나름대로는 게스라고 온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러듯이 생각보다 내려갈 땐 더 빠지고 올라갈 때는 덜 오르고 짜증나는데. 네. 그러네. 알겠습니다. 입이 방정인지 얘기하니까 바로 코스피도 1.5%까지 하락폭을 확대했고요. 코스닥도 0.8%까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게 하락폭이 더 확대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세울지는 여러분께서 잘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니볼님께서 지금 예측가는 벗어나는지 해가지고. 근데 오늘 어쨌든 이런 것도 지금 수준에서 너무 그렇게 계속 쭉쭉 계속 계단식으로 계속 뺄 거다라고 예상되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선택을 잘 해보셨으면 여러 좋겠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줄 거예요. 뭐가 됐든. 이럴 때 쓰라고 또 현금 저희가 챙겨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씩. 그러니까 이럴 때 쓰라고 수익 날 때 좀 챙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이럴 때 쓰라고 현금 비중 뭐 20%, 30%, 40% 그렇죠. 인드인 거니까 잘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파울리스타님께서 지금 잠실로 와라 내가 술 사줄게.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안주는 뭔지도 써주시면 제가 갈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잠실 여기 바로 쏩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당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착각을 많이 해요. 예, 지금 네. 당뇨와 혈당 이거 있으면 진짜 괴롭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한 착각, 오해, 진실 우리 100년의 아침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우리 100년의 아침 오늘 금요일 날 김태균 내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100년의 아침 시간. 이거를 항상 저는 못 듣죠. 이동하니까. 그러니까요. 짜증나 죽겠어. 아, 이렇게 그 좋은 뒤에 거 거를- 있는데 열받아. 파울리스타 형님 잠실 잠깐만 홀드 해보세요. 잠실 홀드. 일단 요거 100년의 아침 듣고 갑니다. 저는. 오케이. 자, 오케이. 자, 두 분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클로징 벨 할 때는 꼭 와주셔가지고 저희 어떻게 하락했는지 그리고 그때 주말에 생각해볼 이슈 다음 주 전략 네. 한번 클로징 벨에서 민트와 함께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정말 저는 오늘 술 안 마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